68세 미국 시민권까지 얻고 살아온 인생입니다. 자식들 모두 미국에서 잘 정착했고 본인도 그 땅에서 수십 년간 성실하게 일해 집도 마련하고 연금도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앞두고 모든 게 안정됐다는 그 시점에 그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미국 시민권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렸죠. 지금 왜? 거긴 의료비가 싸서 좋잖아. 한국은 물가 비싸고 혼자 외로울 텐데. 하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내 삶의 끝은 내가 낳고 자란 땅에서 보내고 싶다고요.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감성적인 귀국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은퇴 후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진짜 행복할까?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끝에 이런 고민에 빠집니다. 언어는 익숙해졌고 문화도 나름 적응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공허하고 몸은 점점 더 고장이 납니다. 병원비는 감당이 안 되고 친척도 없고 친구도 줄어듭니다. 그제서야 생각이 납니다.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었지. 사례 1. 68세 한인 마트 사장, 다시 고향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인 마트를 30년 넘게 운영했던 박 사장님은 은퇴 후에도 미국에 남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퇴하자마자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며 병원비 폭탄을 맞았고 간단한 검사에도 몇백만 원이 우습게 나갔습니다. 결국 그는 의료보험이 잘 갖춰진 한국행을 결심했고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등록하면서 한 달 병원비가 수십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미국선 감기 한번 걸려도 돈 걱정이 먼저였는데 한국은 병원에 가는 게 두렵지 않아요. 그게 너무 고맙죠. 사례 2. 65세 전직 간호사, 자식은 미국에 두고 귀국. 김 간호사는 뉴욕에서 병원 간호사로 35년을 일하고 은퇴했습니다. 두 아들은 모두 현지에 정착했고 자신도 시민권자였지만 정작 은퇴 후의 삶은 외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족은 각자 바빴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고민 끝에 그녀는 서울 근교의 실버타운으로 귀국을 결심합니다. 주변에 왜 다시 가냐는 말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미국은 편하긴 했지만 내 뿌리는 여기에 있잖아요. 시장에서 말 걸어주는 사람 하나, 길에서 익숙한 풍경 하나가 제게는 삶의 의미예요. 사례 3. 70세 시애틀 한인교회 장로, 시골집 마련. 시애틀에서 한인교회 장로로 활동했던 최 장로님은 미국 이민생활 40년을 마무리하고 전라남도 한 시골 마을로 귀국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성도도 줄고 매일 가는 식당도 닫고 내가 살아가는 공간이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에 돌아와 그는 폐가를 리모델링해 작은 텃밭과 함께 조용한 은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긴 내가 이름만 말해도 알아보는 동네예요. 나는 돌아온 겁니다. 단순히 이사한 게 아니라. 이제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시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어디에 살든 무엇을 하든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숨 쉬는 공간이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가? 한국은 치열한 경쟁의 나라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정이 있고 시스템이 있고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해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68세에 고국으로 돌아온 그가 말합니다. 여기선 아침에 창문을 열고 들리는 새소리가 낯설지 않아요. 내가 원래 살던 곳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는 이제 비로소 은퇴한 게 아니라 돌아왔다고 느껴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실질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해외에서 수십 년간 살아온 은퇴자들이 왜 한국으로 돌아오고 그 결정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전문가적 시선으로 짚어보자면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성.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사실상 최고 수준의 가성비 의료 시스템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선진국에서도 의료 서비스 질은 높지만 문제는 비용이에요. 특히 은퇴 후엔 소득이 없거나 줄어들기 때문에 병원 한번 가는 것도 부담스럽죠. 반면 한국에서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도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수준에 맞춰 산정되고 대부분의 진료가 건강보험급여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서 본인 부담금 비율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선 치과 크라운 하나만 해도 11,500불이 기본인데 한국에서는 보험 적용이 되면 몇십만 원 선에서 가능합니다. 이 차이가 생활의 질을 바꿔요. 그리고 병원 접근성도 다르죠. 시골이든 도시든 병원이 많고 대기 시간도 짧으니까요. 2. 정서적 소속감과 인간관계의 회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것을 정서적 루트 이모셔널 루트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사람은 단순히 편한 곳에 사는 것보다 소속감을 느끼는 곳에 머물 때 더 큰 안정과 행복을 느낍니다. 해외에 오래 산 분들 대부분은 언어는 통하지만 정서적 공감이나 미묘한 문화 차이에서 오는 거리감을 늘 느낍니다. 하지만 한국에 오면 아무리 도시화되고 바뀌었다 해도 시장의 풍경, 김치 냄새, 반말 섞인 인사말에서 내가 돌아왔구나라는 감정이 살아나요. 정신의학적으로도 노년기에는 정체성 회복과 안정감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혼자 병들어가는 외국의 노년보다는 오히려 소박해도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죠. 3. 은퇴 후 거주지와 생활비 문제. 이 부분은 상당히 현실적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미국에서 작은 콘도 하나 가지고 있어도 유지비와 세금만 해도 한 달 수백만 원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한국은 특히 지방 시골로 내려가면 소유주택이 있다면 관리비 생활비가 확 줄고 전세나 월세도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어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게다가 교통이 잘 발달돼 있고 생활 인프라마트, 병원, 공공시설도 대부분 30분 이내에 있어요. 한국의 시골집 리모델링 열풍이나 작은 집 짓기 귀촌 생활이 인기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퇴 후 월 생활비를 10만 150만 원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건 해외에선 상상도 어려운 일이죠. 이런 흐름을 보면 단순히 감정적인 향수가 아닌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은퇴 플랜의 일환으로 귀국을 선택하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전문가로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한국은 은퇴자에게 유리한 나라입니다. 단, 기대를 줄이고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요. 물론 귀국 후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복잡한 행정 처리, 문화적 변화, 물가 상승 등의 현실도 존재하죠. 하지만 이것은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정보 수집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은퇴 후 귀국은 감정적인 결정만이 아니라 경제적 효율, 건강관리, 정서적 만족까지 고려한 종합 은퇴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이 해외에서 은퇴를 맞이하고 있고 고국으로의 귀국을 고민하고 있다면 꼭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노후는 안전한 병원과 친구, 익숙한 말과 음식이 있는 곳인가? 아니면 고립되었지만 조용하고 익숙한 외국인가? 당신의 답은 분명히 삶의 방향을 바꿔줄 것입니다.